안녕하세요. 어디서 놀까? 어놀까예요. 오늘은 한국에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 대만 여행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은 미식의 나라로도 유명한데요. 대만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즐기고 옛 온천 마을도 들러 온천까지 하고 오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죠. 50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스러운 문화와 옛 중국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져 그야말로 대만의 감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만 타이베이에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대만은 습기도 많고 비도 많이 오는 나라인데요. 여름에는 특히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습한 날씨에 태풍도 자주 온다고 하니 여행 시 여름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기인 10월부터 11월, 3월에서 4월이 여행하기 좋다고 하네요. 타이베이는 4박 5일이 부족할 정도로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다녀온 코스로 소개드릴게요. 첫날은 밤늦게 도착해서 공항 근처 숙소에서 잤고요. 다음 날 우라이 마을에서 1박, 그리고 셋째 날은 예스 진지 투어, 넷째 날은 베이터우, 단수이, 스린야 시장, 그리고 마지막 날은 중정기념관과 시먼딩에 다녀왔습니다. 우라이 온천 마을은 타이베이 메인역 M8번 출구에서 849번 버스로 1시간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요. 저희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있어서 JJ 택시 투어에서 밴을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묵은 온천 호텔은 한국인들이 많이 묵는 풀문 스파였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골목이 약간 하얼의 움직이는 성 느낌이 나고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체크인을 위해 로비로 올라가면 물 색깔이 정말 예쁜 난스강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앉아서 조식을 먹으면 가슴이 확 트이고 힐링 제대로 되는 기분이 납니다. 이 풍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묵으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온천은 이따 오후에 즐기기로 하고 저희는 우라이 마을을 구경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라이 마을은 작아서 걸어서 구경하기 좋은데요. 먼저 풀문스파 바로 옆에 위치한 우라이 마을 전통시장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꼭 멧돼지 소세지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곳에서 바로 집어들었어요. 이 소세지는 겉에 약간 달짝지근한 설탕을 발랐는지 겉은 달콤, 속은 짭짜름합니다. 한국에서 먹는 소세지와 약간 다른데 육즙 팡팡, 단짠단짠 조화가 잘 맞아서 맛있었어요. 살짝 느끼함을 잡아주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찌도 있었는데요. 기대하고 모찌를 먹었는데 저는 썩 맛있진 않더라고요. 개인 취향이니까 뭐 한 개 정도 드셔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모찌네 모찌. 모찌향. 모찌보다 생각 없이 집어들은 이 도넛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푸석한 식감이 아닌 뭔가 폭신하고 쭉쭉 찢어지는 식감이랄까요? 또 먹고 싶네요. 맛있어. 찹쌀 도넛 같네? 맛있어. 미쳤다. 시장이 규모가 작아서 금방 다 둘러볼 수 있어요. 배가 고파 시장 상인에게 물어 맛있다는 로컬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죽통밥과 멧돼지 볶음, 새우튀김, 공심채, 볶음국수를 시키고 대만 맥주를 곁들였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실패하면 어쩌지 했는데 모든 음식이 다 향이 세거나 하지 않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멧돼지 고기 볶음이 어디서 먹어본 듯한 굴소스와 간장 베이스로 볶음 맛이 나서 맛있었어요. 맛있지? 맛있다. 행복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슬슬 걸어서 난스강 다리를 건너보았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있는 카페에서 잠시 커피를 마시며 좀 쉬었는데 이 시간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 카페에서 좀 더 걸어 올라가면 우라이 마을에 인기 있는 명소인 꼬마 기차가 나오는데요. 편도 대만 돈으로 50원인 이 기차를 5분 정도 타고 가면 우라이 폭포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폭포가 엄청 큰데 화면에는 별로 안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라이 폭포에서 사진도 찍고 근처 기념품 샵에서 구경도 해봤어요. 이곳에서는 대만 원주민인 타이아족의 공예품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기념품 샵에는 특이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로 후추 커피입니다. 진짜 커피에 후추를 넣어주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게 페퍼가 들어간 커피래요. 옛 원주민이 마셨던 커피인 것 같은데 마실 때마다 자꾸 후추가 입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커피에서 후추 향이 살짝 나는 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라이 폭포 위로 케이블카가 다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타보셔도 좋겠네요. 저희는 비도 오고 해서 케이블카는 포기하고 그냥 후추 커피를 즐기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패밀리마트에 들려 맥주와 과자를 샀는데요. 특이한 계란이 팔아요. 유황 계란인데 이게 맛이 신기합니다. 향은 구운 계란 향이 나는데 식감은 쫀득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요. 찜질방에 군계란. 진짜? 아니야. 거기서 부드러워. 제 동생은 맛있다고 대만 여행 내내 1일 1계란 하더라고요. 진짜 고기가 들어간 우육탕면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가장자리 맛이 난다는 과자도 먹어봤는데 진짜 계란 후라이 먹는 줄 알았습니다. 맥주 안주로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풀문 스파에서 저희가 묵은 방은 디럭스 쿼드룸인데요. 리셉션에 전화를 하면 방 안 큰 자쿠지에서 온천물이 나옵니다. 이곳 창문을 열면 멀리 난스강이 보여서 좋더라고요. 우라이의 온천물은 무색무취의 탄산수소 나트륨 온천으로 피부에 부드럽고 미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온천욕을 즐기셔도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대중탕이 있는데요. 외부에 온천을 만들어 놓고 사방을 막아 놓아서 산들산들 바람을 맞으며 온천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준비해준 샤브샤브인가요? 고기탕인가요? 무튼 대만식 고기 전골을 먹었습니다. 약간 일본 느낌이 나기도 하는 이 탕도 맛있더라고요. 저와 다른 가족들은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엄마는 대만 여행 내내 약간 중국 특유의 향이 난다고 하셔서 잘 드시지 못하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전혀 세지 않는데요. 어른분들은 좀 날 수도 있으니까 고추장과 김치 챙겨오시면 좋겠더라고요. 둘째 날입니다. 먼저 어제 보았던 테라스에서 조식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아이들용 조식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정이 많고 친절한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사진을 원 없이 찍고 식사를 마치고는 미리 예약해놓은 밴을 타고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팔레드신 호텔에 가방을 맡겨두고 예스폭진지 1일 버스 투어를 하러 버스를 탑승했어요. 이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투어를 하면 우비를 살 수 있는 곳을 가이드가 알려주시니 우산이 없어도 걱정은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예류해양공원에 내려 우비를 샀어요. 우비가 톡톡하니 질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바람막이가 되어주어 따뜻했습니다. 예류해양공원은 파도의 침식, 풍화, 지각 활동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암석 지형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암석으로는 여왕머리 암석이 있는데요. 목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늘어져서 10년 내로 부러질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 말을 10년 전부터 했다고 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소원을 적을 풍등을 날릴 수 있는 스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기찻길에서 풍등을 날리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풍등은 본래 멀리서 안전해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소원을 담아 띄우거나 버리고 싶은 것을 담아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풍등을 띄우면 직원분이 사진을 엄청 찍어주십니다. 사진이 남는 거니까요. 이 기찻길에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진짜 기차가 다니고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라고 하면 기찻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살짝 아쉬웠던 건 비가 와서 사진이 생각만큼 잘 안 나온 것,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해서 잘 둘러보기 힘들어 아쉬웠습니다. 날씨 좋은 날 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산불이나 환경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대만이 너무 습하기 때문에 산에 풍등이 떨어져도 산불은 안 난다고 하고요. 정부와 마을에서 풍등 회수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선 닭날개 볶음밥과 땅콩 아이스크림이 유명한데요. 닭날개 볶음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좀 작아서 남자들은 2개 정도 먹으면 될 것 같고 땅콩 아이스크림은 딱히 엄청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굳이 사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3분 정도 다시 이동하면 스펀 폭포가 나옵니다. 폭포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전날 보았던 우라이 폭포는 이에 비하면 아기 폭포였습니다. 폭포멍을 때리다가 사진도 좀 찍고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한 곳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지우펀입니다. 여긴 길을 따라 줄줄이 밝혀지는 홍등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센거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하는 유바바의 온천집이 이곳의 아메이 찻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여 유명해졌는데 영화 제작자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분위기가 닮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 금광마을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가장 번영했던 금광 지역 중 하나였는데 광산이 폐쇄된 후 마을은 쇠퇴했지만 1989년 대만 영화 비정성시의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관광지로 주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토스팟은 아메이 찻집인데요. 아메이 찻집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많고 이곳은 밖에서 보는 게 더 예쁘기 때문에 아메이 찻집이 제대로 보이는 해열루 경관 차방이 가장 예쁘다고 하네요. 지우펀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단체 투어보다는 따로 와서 천천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투어로 왔기 때문에 2-3시간 정도 거리를 구경한 후 돌아왔네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엔 대만에 도착 후 처음으로 해가 떴어요. 해가 뜨니 마음도 붕붕 뜨더라고요. 저희는 베이터우 온천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둘째 날 저희가 갔던 우라이 온천마을의 물과는 달리 유황온천이라 유황 냄새가 나고요. 에메랄드빛 물색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온천을 또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고요. 주변이 아름다워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곳에는 수온이 80에서 100도에 달하는 온천수가 흘러 지옥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지열곡이 있는데요. 수증기가 자욱하고 실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기좀 받고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핫스프링 에그야. 지열곡부터 흐르는 온천수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과거 일본식 온천장을 개발한 건물로 온천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와, 뭐야? 저기 들어가는 이렇게 돼. 베이터우 온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람할 수 있었고요. 옳지. 야! 와, 여기는 무슨 대우. 또 내부가 예뻐 사진 찍기도 좋더라고요. 구경 후 또 내려가다 보면 베이터우 도서관이 있는데요. 2012년 타임 매거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내부는 구경하진 않았고요. 그냥 도서관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베이터우 마을에서 단수이로 이동했어요. 단수이는 강과 바다가 만다는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 배경지로 유명합니다. 단수이의 홍마오천과 진리대학교가 바로 이 촬영지이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시는데요. 저희도 여길 가려고 했는데 시간 분배를 좀 잘못해서 여기는 못 갔습니다. 대신 저희는 단수이의 전통거리를 따라 구경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만 대왕 카스테라의 원조를 맛볼 수 있으니 이곳에서 하나쯤 사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즈 카스테라가 단짠의 매력으로 가장 인기가 좋으니 드셔보세요. 저희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출출할 때마다 아주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하나씩 집어먹기 좋은 한입 펑리수와 누각 캔디도 사주었습니다. 타이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모인 것 같은 인파에 저희는 그나마 구글 평점도 높고 조금은 한적한 2층 딤섬 카페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딤섬과 볶음국수 등등을 시켰는데요. 이 볶음국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약간 짜장면 맛이 나는데 또 짜장면은 아니고 무튼 진짜 맛있었습니다. 딤섬도 다 맛있었고요. 기대는 안 했는데 시장이 반찬인 건지 저희는 만족하고 먹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맛있다. 이거 맞지? 어떻게 잘 찾았다, 직관적으로. 아니 여기가 4.6이더라고. 다 먹고 약간 멀미도 같은 느낌의 부두에서 페리를 타고 단수이 마을 건너편 파리로 이동해 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수이 마을의 전통거리보다 파리 쪽 전통거리가 강을 따라 걸을 수 있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전거도 빌릴 수 있으니 날씨가 좋고 시간이 많다면 자전거로 싹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밤 먹부림을 위해 타이베이 대표적인 야시장 중 하나인 스린 야시장으로 이동했어요. 규모가 어마무시 큽니다. 먹을 것을 포장해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게임에 아이들이 빠져버렸습니다. 한참을 가짜 물고기도 잡고 진짜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겨우 달래 먹을 것이 많은 쪽 거리로 이동했어요. 쓰린 야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줄을 서보았는데요. 먼저 찹쌀 소세지. 이건 우라이 마을에서 먹었던 멧돼지 소세지와 비슷한 맛이었는데요. 단짠단짠의 매력이 여기서도 발산됩니다. 무지하게 맛있어서 한 번 먹고 다 먹어서 또 사러 갔습니다. 다음은 굴전이에요. 싱싱한 굴과 채소를 계란 전분물에 부친 대만의 전통 전인데요. 오므라이스 소스와 닮은 특제 소스를 가득 뿌려 먹으면 진짜 대존맛탱 구리구리입니다. 다음은 우유튀김인데요. 이건 달짝지근한 얼린 우유를 튀긴 간식인데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는 사 먹어 볼만 하네요. 다음은 왕자 치즈감자예요. 이건 찐감자에 야채와 베이컨, 콘 등의 토핑을 올려 특제 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인데요. 술안주로 좋았습니다. 다음은 치파이입니다. 이거 사람 너무 많아서 저희는 패스했어요. 꼭 먹어봐야 한다는데 줄이 어마무시해서 기다리기 힘들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꼬치구이를 사서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먹부림판을 벌였답니다. 행복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타이베이에 왔는데 대만 시내는 한 번도 안 둘러봤기 때문에 이날은 대만의 지하철을 타고 시먼딩을 갈 예정이에요. 아침은 근처 오니기리 집에서 주먹밥을 사왔어요. 이 주먹밥에는 유티아오라는 튀김빵을 넣어주는데요. 바삭바삭한 식감이 밥과 어우러져 독특하고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까다로워. 시먼딩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정원이 아름답다는 중정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정기념관은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로 중국 초대 총통으로 활동한 장제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인데요. 건물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답네요. 공원이 예뻐서 공원 내부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슬슬 걷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데이 투어 날보다 사실 이 날이 더 기억에 남아요. 여행이란 게 참 유명 관광지도 좋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여유를 갖는 게 진짜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다음 스케줄을 가야 하기에 이 생각은 집어치우고 지하철을 타고 시먼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지하철 팁을 드릴게요. 대만 지하철은 편의점에서 이지카드를 사서 타실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티머니 같은 건데 최소 충전 금액은 대만 돈 100원이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유료자전거, 택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날만 지하철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편도로 표를 끊어 다녔어요. 현금만 사용 가능하고요. 한국어로 지원되니까 편하게 표를 살 수 있어요. 플라스틱 동전 같은 게 나오는데 어디에 넣고 들어가야 하는지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처럼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먼딩은 명동 같은 느낌이 나는 여행자와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분들이 기념품을 사가는 까르푸도 있고 거리마다 기념품 샵이 즐비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곳에서 기념품 사가시면 좋아요. 저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맛집 탐방이에요.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죠. 오자마자 대만의 가장 유명한 버블티 맛집 싱푸탕으로 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버블티를 시켰어요. 타이베이에 개구리 그려진 버블티 집도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왜 싱푸탕이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여기 버블티가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은 아종면선이라는 곱창 국수집입니다. 길거리 음식이라 테이블은 없고 서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회전율은 엄청 빠릅니다. 길거리에 서서 후루룩 짭짭 해줬어요. 아는 맛인 듯 아닌 듯 곱창도 부드럽고 잡내가 없어서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저희는 또 3차 식사를 위해 근처 허거 뷔페로 이동했어요. 소, 돼지, 양, 고기부터 다양한 해산물과 야채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요. 도착하면 베이스탕을 고르는데요. 안 매운 것을 선호한다면 야채탕을 드시고 마라탕을 드실 줄 아는 분들은 매운맛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김치탕도 있는데 이건 하지 마세요. 맛이 없더라고요. 마지막 만찬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고 나면 차와 디저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쇼핑 리스트 말씀드릴게요. 대만 카스테라는 여행하면서 드시고요. 펑리수, 누가사탕, 누가크래커, 우롱차, 금문고량주, 그리고 2015년 세계 최고의 싱글몰트 위스키로 선정된 카발란 위스키,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 발전한 대만의 우산 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가볼 만한 여행지는 타이베이 101타워, 대만동물원, 고궁박물관, 용산사 등이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여행 어떠셨나요? 어디서 놀지 고민될 땐 어디서 놀까를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데이트 코스, 여행 코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놀까, 어놀까였어요. 감사합니다.